네, 개장하고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조금 더 썰렁해졌습니다. 개인까지 매도로 돌아서게 되면서 연기금이 그래도 거래소를 조금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코스닥은 개인의 힘을 조금 세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요지부동입니다.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는 대응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수보다는 오늘 수급 조금 약합니다. 네, 황희수 차장과 함께 그 이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급이 생각보다 잘 돌아서진 않습니다. 연일 또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많이 좀 아쉬운데요.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그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아직까지는 어떤 그 이렇다하게 매수로 돌아서고 있지 않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면에 금일 같은 경우는 그 기관, 특히 기관에서 그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그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글로벌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연준의 3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외부 변수로 인해 변동성이 심했던 장세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완화 기조에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그 자산 시장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기조가 아직까지 확산되고 있지는 않은 가운데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어떤 그 MSCI 신흥지수에서 러시아가 퇴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러시아가 MSCI 신흥지수에서 이탈을 하게 되더라도 패시브 자금은 약 1조 원 미만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3월 9일에 다가설수록 조금 수급적으로는 아주 조금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MSCI 신흥국지수에서 빠지고 이제 적용되는 날이 9일인데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동태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외국인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될지 기대 요인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거래소 가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외롭게 기관만 사고 있거든요. 네, 어떤 쪽 키맨으로 보실까요? 네, 오늘은 기관의 매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이 4회 만에 매수로 돌아섰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매수 주체가 확실하게 연기금, 사모펀드가 포착이 되고 있고 금융투자나 이쪽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들 리스트 같이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집 들어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나란히 링크되고 있고 삼성전자 어제 많이 팔았거든요. 100만 주 넘어가는 매도 이후에 지금 매집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본주와 우선주를 함께 담아갑니다. 지금 거의 신저가 라인에서 헤매고 있는 현대차, 네이버도 지금 장바구니에 선택이 되고 있고요. 섹터 구분해 본다면 건설주가 또 같이 포착이 됩니다. GS건설하고 대우건설 나란히 지금 탑10 안에 랭킹이 되고 있고요. 실적주 가운데서는 덴티움이 오늘 또 끼네요. 이쪽에서도 기관에서도 선택을 받게 되면서 강력한 거침없는 상승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택의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주목하실까요? 우선 기관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사모펀드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IT 대형주들 그리고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건설주들에 대한 매수 또한 저가 매수가 금일 기관 수급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IT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낙폭과대 종목들 말씀해주신 현대차라든지 네이버에 대해서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기관 수급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저가 매수,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매수는 코스닥 시장에도 비슷한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른 가장 큰 좀 영향을 받는 섹터이기도 한데요. 다음 주에 있을 그 가장 큰 국내에서 대외적인 이벤트인 대선이 그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어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제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건설 섹터에 대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극명하게 엇갈려가지고, 네, 6거래일째 외국인들은 오히려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강하지가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을지가 궁금하고요. 앞서서 MSCI 지수 이제 러시아가 빠지게 되면서 자금 유입 기대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그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금일 같은 경우 물론 장 마감까지 시간은 남아있지만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삼성전자에 대해서 펀더멘털이 훼손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시장에 대한 매도 그리고 일부 환차익 물량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출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가 있는 시점에서 어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장기화된다면 이런 환율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즉 국내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황이라든지 실적 성장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될 때 시세도 동반해서 분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러시아의 어떤 MSCI의 신흥국 지수 내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11위 정도로 1.5%의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1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MSCI 지수 변경이 된다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1조 미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어떤 단기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수급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대형주 위주로 소폭이나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봐주세요. 어떤 쪽 볼까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안내앱이 올라오네요. 네, 순매도 1입니다. 지금 길게 음봉 나오고 있는 패턴이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어요. LX 에미콘이 오늘 시세 굉장히 강력하게 내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는 빠르게 좀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위메이드나 펄어비스, 컴투스 홀딩스 이런 게임주 쪽의 종목도 확인이 됩니다. 특징이 있을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빠른 이익을 확정짓는 매매가 오늘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차 섹터, 특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격한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부분은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관심주는 오늘 수급 관심주 어떤 거 가지고 오셨을까요? STI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TI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판매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지난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 고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떤 신규 장비를 통해서 매출처를 다각화하면서 동사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잉크젯 관련된 그런 장비 개발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 잉크젯 장비에 대한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주가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고객사와의 테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 잉크젯 쪽 장비가 수주가 시작이 된다면 STI의 어떤 리레이팅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퀀텀 점프도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본업단의 실적 성장도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장비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추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22,000원, 손절가는 최근 저점 부근인 16,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급 포인트는 황혜수 차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